야, 우리 선생님들 암기 잘 하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한 이 6가지 암기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꽈락은 탈출할 수 있다. 오케이? 예, 이 꽈락 탈출이 또 목표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 갑니다. 이거는 이제 엘리엇이 말한 거고. 자, 일단 쭉 훑어봅시다. 실천으로서의 음악행위에서 이 프락시스에서 유래된다. 요런 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주의 철학의 기본 요소 3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 5가지가 중요해. 이 5가지 유형의 음악 지식. 그래서 과정, 형식, 비형식, 감성, 통제. 이게 그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의 형실사통 있죠. 예, 그거랑 얘랑 겹치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리머의 음악 경험 4가지 형실사통이랑 이거 엘리엇의 5가지 예, 과형, 비형, 감성, 통제 요거는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음악학이와 음악성 나오고 음악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 미학해서 이렇게 총론, 음악의 가치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확 쉬워지는 이제 이 미학이 나온다. 예, 관련주의, 형식주의, 표현주의 이렇게 쫙 있는데, 사실 우리 엄청 어려운 거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미학까지 하고 마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것도 한 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바퀴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막 10바퀴, 20바퀴 돌리신다 생각하시고. 자, 엘리엇이 사실 제가 알기로 논문을 3개 정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두 번째 논문이 아마 이 뮤직 매터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논문으로 거의 지금 스타가 되셨고, 최근에 논문을 하나 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노량진에서도 막 이미정 교수님께서 그 논문들도 막 보시고, 저도 살짝 훑어는 봤는데 좀 종교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다. 그죠? 예. 근데 전 좀 의아했어요. 그 논문에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넣을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의아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엘리엇의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좀 중요도가 그렇게 좀 심하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다 공부는 해두세요. 특히 또 노량진의 우리 또 탑2, 또 양대산맥인 이 유정 교수님과 이미혁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거는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예. 완전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하시는 건 다 받아들이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엘리엇은 음악은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음악하기, 실천, 연주하기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해. 사실 이게 맞죠. 음악을 글로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 예. 음악을 글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음악교육, 우리 임용고시 보는 우리 음악생들, 예? 국가에서 음악을 글로만 공부하게 시켜놔가지고, 예, 사실 2차, 이런 것보다 1차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 그죠? 예, 이것도 사실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음악은, 저는 엘리엇에 100% 공감합니다. 음악은 실기지. 그죠? 실천으로서 음악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실천은 행위를 뜻하는 이 프락시스에서 유래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과 대조되죠. 그죠? 예, 우리는 이쪽 파지. 그죠? 음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다. 맞죠? 예. 실천주의 음악 교육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실천적 과정과 행위에 있다. 음악 교육의 가치는 미적 경험보다 음악 행위를 통한 인간의 내적 사고에 관련이 있다. 음악을 표현하는 속에서 모든 음악 교육의 영역이 포함된다. 음악 교육의 핵심은 음악 행위 중시, 이와 연관된 음악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주의 철학의 기본 요소로는 음악을 만드는 자로서의 실천적 음악 행위, 음악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의도를 결정하고 특정짓게 하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 음악 행위, 음악적 지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행위, 뭐 연주, 즉흥 연주, 가시화된 음악 작품에 관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유형의 음악적 지식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 과정적 음악 지식을 볼까요? 과정적 음악 지식은 음악적 활동과 표현 행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비언어적인 음악 지식이다. 그래서 음악을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고 표현하고 창조하고 듣는 과정에 작동하는 지식이다. 과정적 음악 지식은 4개의 다른 유형의 음악 지식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형식적 음악 지식은 쉽죠. 이거는 이제 사실, 개념, 이론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음악 지식들이다. 그래서 언어적 형태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비형식적 음악 지식은 이제 반성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 음악 감상하는 행위에는 사회와 문화 기준과 전통이 반영되고 투영되어야 한다. 이런 게 나온다. 그다음 감성적 음악 지식은 지적 느낌, 뭐 특정한 종류의 행위나 만들기에 요구된 정서감, 인지적 감정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음악적 느낌과 감정은 생각하는 인지적인 면,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느낌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 이 점에서 감성적인 음악 지식은 지적인 느낌이나 정서적 감정을 의미한다. 엘리엇은 음악 지식의 한 형태로 느낌과 감정에 연관된 것도 교육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통해 정련된 감정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주기 때문에 치수를 발전시켜야 한다. 통제적 음악 지식은 비언어적인 것으로 음악적 맥락에 관계한다. 이 음악 지식, 메타 지식, 메타인지와 유사하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통제적 음악 지식, 이 메타인지가 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때 유행이었어. 이 메타인지가. 이게 뭡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면서 계속 이 메타인지 하고 있나요? 네, 이 메타인지도 내 능력과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해져. 그래서 실력이 좋은 선생님들일수록 메타인지도 굉장히 선명해요. 내 실력에 서울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겠구나까지 파악이 돼, 나중에. 왜,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은, 그 이제 유지현 선생님이나 이제 이민영 교수님 모의고사 딱 첫 시험을 보러 가요. 한 5수 이상 하신 분들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자 현생 살다가 임용고시 딱 3달 전에, 2달 전인가? 그때 이제 모고반이 열려요. 이제 곧 열릴 건데, 9월쯤에 열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딱 첫 모의고사 때 다 와요. 이 전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실력자 선생님들, 거의 전국, 그 드래곤볼의 그 뭐죠? 아무튼 전국 노래자랑, 전국 임용자랑이라 보시면 돼. 현직 교사도 와요. 자기 지역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뭐 충남이나 뭐 충북 이런 사람들은 이 또 광역시 이런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다 와요. 그래서 유쌤 첫 모의고사 때 500명이 왔어요. 저 했을 때 500명이 와가지고 각자 응시하고 싶은 지역을 지역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모의고사 쫙 봐요. 채점을 하고 딱 이제 등수를 알려줘. 등수를 알려주면은 충격 먹어요. 내 위에 엄청 많아. 막 경기도면은 내 위에 막 50명, 70명 막 이렇게 있어. 근데 그분들이 나보다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쌤 커리만 5년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듣고 유쌤 문제만 그렇게 풀고 유쌤 자료만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겹쳐. 문제도 좀 겹치고 유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유쌤이 묻고자 하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 고인물까지 가는 거야. 한 7수 이상 되면 거기까지 돼요. 그래서 유쌤 제자들이 이쌤 모의고사를 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와. 등수가. 이 나와바리가 다른 거야. 이쌤 제자들이 유쌤 모의고 보면 또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런 거야.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자기 지역에 자기 위에 몇 명이 있는지 이게 뭡니까?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립 가실 분들은 아무 생각 없겠지만 이 정도로 빡세다. 그래서 메타인지도 그냥 내 자신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메타인지는 내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되게 선명해지는 게 메타인지예요. 오케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음악학위와 음악성 이런 거 보시면은 실천주의 철학은 음악을 만들고 표현하는 행위와 정신, 지식의 통합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식과 행위 그리고 정신까지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 지식, 행위, 정신 이 세 가지의 일종의 삼위일체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항상 나와. 어디서 또 나옵니까? 인지, 심동, 정이 들어갔어요? 같은 말이지. 그죠? 인지는 뭡니까? 지식.
심동은 뭐예요? 행위. 정의는 뭡니까? 정신. 예, 이 인지, 심동, 정의, 이론, 체육, 마인드셋. 이 세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모든 분야에서 고수가 되려면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보완이 돼야 되는 거야.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야. 물론 우리는 심동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지는 시험이지만 그래도 고사장 처음 간 사람이랑 오수한 사람은 다르죠. 그죠? 예, 그런 거 다 인지, 심동, 정의, 마인드셋도 그렇고. 자, 음악하기.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5가지 형태의 음악 지식이 맥락적 상황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교수, 학습의 맥락, 문제 발견, 문제 해결 과정, 학습자의 지속적 동기화 등 교육적 경험을 통해 정련되어야 한다. 실천주의 음악교육은 음악하기를 강조한다. 음악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기능하는 여러 유형과 차원의 인지 과정,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의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음악교육, 우리 현대철학 끝났거든요. 박수. 예. 예.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 진짜. 나 이제 가르치 너무 힘들어, 진짜. 예. 이 심리적 음악교육 철학, 경험, 실천주의는 가르치 너무 힘들고 이게 또 문제로 만나면 또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야 될 텐데 우리도 그죠? 자, 음악교육 미학 총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예술의 본질 및 가치, 그래서 음악예술의 본질, 추상예술, 시간예술, 과학으로서의 음악예술, 음악 창조 행위 및 영향을 주는 요인, 미적 실체의 정의의 어려움, 시대적 특성의 반영, 음악의 가치,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학은, 자,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뭘 쓰시냐면 제가 일부러 빈칸을 뚫어 놓은 거예요. 뭘 쓰냐면은 왼쪽에 관련주의 쓰시고, 제일 오른쪽에 형식주의를 쓰세요. 얘네 둘이 거의 이 극단이에요. 양극단이에요. 그리고 이 관련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한 게 정가운데에 있는 표현주의입니다. 정가운데에 표현주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표현주의와 여기 형식주의를 절충한 게 절대표현주의입니다. 여기다가 절대표현주의를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관련주의, 형식주의, 표현주의, 절대표현주의. 그래서 이 절대가 형식을 뜻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하죠? 그죠? 자, 관련주의는 뭡니까? 음악 외적인 내용이, 음악 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단삼도는 슬픔을 얘기해야 되고, 장삼도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다. 장칠도는 폭력성. 근데 이렇게 너무 이중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확 선을 그어버리면은 조금 뭔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주의도 사실 이 맹점이 많죠. 비판받을 요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관련주의 미학을 근거로 음악을 가르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악 외적인 내용이 명확한 음악 위주로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 이런 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 관련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가 좋은 거예요?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이런 것들, 뭔가 그 시고를 형상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음악 관련주의 이런 것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사 용도가 분명한 음악을 선호한다. 교사는 음악이 지닌 분명한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 순수 음악이 실제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가치 있고 좋은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게 단점이죠. 그죠? 모차르트 같은 거의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죠. 훌륭한 음악가들의 작품에는 메시지가 없는 것도 많죠. 그게 모차르트죠. 그죠? 그리고 음악 교육이 독립적인 위상을 가질 수 없지. 항상 뭔가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뭔가의 수단으로만 있을 때만 가치를 있다라는 거니까 관련주의에서 비판받을 게 많고, 이거에 대척점이 있는 게 뭐다? 형식주의다. 음악은 그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해서는 안 되고 음악 그 자체 안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가 한슬릭입니다. 한슬릭은 기억을 해야 돼. 이러면 기억해야 되고, 요거를 통으로 외우시는 분도 계세요. 한슬릭은. 오케이? 자, 이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체적 느낌이나 정서는 음악에 구현될 수 없다. 대신 작곡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음악적 본질이다. 비예술적인 세계에서 찾은 미와 예술에서 찾은 미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술적인 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음악 예술에서의 미는 예술적으로 구조화된 소리로 구성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사물에서 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교육은 음악 기능과 기초 이론에 치중한다. 음악의 기본 요소, 내적 구조와 형식 분석을 중시한다. 음악을 통해 얻게 되는 정서와 일상생활 속 감정을 철저히 구별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어떤 비판을 또 받는가? 일단 비서구권 음악들 위주가 아니다. 예, 거의 18, 19세기 고전 낭만 시대의 음악 위주다. 예,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모차르트, 하이든 정도는 돼야지 형식적으로 굉장히 이쁘지. 우리 국악, 뭐 판소리 이런 거는 어때요? 형식적으로 막 정확하게 막 그런 구조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판소리가? 그렇지 않잖아. 그죠? 재즈 보세요. 재즈도 구조미는 아니잖아. 즉흥적인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음악들은 좀 이 이론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죠. 이것도. 그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레슨도 계속 받아야 되고 하니까. 예. 그리고 실용음악의 가치를 또 설명하지 못하죠.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총론의 관련주의와 형식주의의 관련주의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주의. 예, 표현주의도 이것도 일단 외우세요. 그래서 문장처럼 해놨습니다. 예작, 의미, 일상경험, 음표, 음향, 상.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오케이? 예술 작품의 의미와 미적 가치가, 그래서 의, 미라서 의미를 한 거예요. 미적 가치가 일상 경험에 있으며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향의 상징적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죠? 표현주의 자체가 좀 설명하기 애매해요. 그렇다고 관련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한 미학이다. 이렇게만 성 그어버리면은 나중에 불채점 들어가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현주의 이게 교과서 용어거든요. 이 용어 그대로 암기를 하세요. 요거 암기 안 하면은 언제 후회하냐면은 시험 보기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에 후회해요. 오케이? 시험 보기 하루 전에 표현주 이런 거 쭉 보잖아? 근데 내가 막 쓸라 그래? 못 쓰겠는 거야. 멘탈 나가요, 하루 전에. 오케이? 시험 보기 하루 전에 기분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예.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잖아요. 기분 진짜 이상해요. 어디서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주어진 12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보면 다 모르는 것 같아. 다 아는 건데 다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히 이런 문장 청킹 해준 거는 확실히, 오케이? 예, 확실하게 외우세요. 확실하게. 예.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오케이? 예.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늘 하루 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쭉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표현주의는 이제 음악 교육에서 이제 이 표현주의를 적용을 했다 그러면은 음악을 통해 나타나는 이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느낌. 애매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음악의 본질과 의미는 형식주의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다. 예, 주관적이다. 이거는 음악의 본질과 의미를 어떤 음악이 낫고 어떤 음악이 낫지 않은지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거고, 음악 활동을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느낌, 이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드러내는 활동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판점은 음악에서 이제 객관적
공통적인 측면이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느낌만 하니까. 그리고 이 학생이 느끼는 이 주관적인 내면적 느낌은 관찰이 안 되죠. 교사가. 얘가 이 친구가 뭘 느끼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에 안 좋을까요? 평가할 때 좋지가 않겠죠. 그죠? 예. 그 다음 주관적인 세계를 표현하려면 기본적인 음악적 능력이 습득이 선행되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또 스크랩 해놓은 내용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랭거도 이 표현주의 할 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랭거도 이 세 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 절대 표현주의가 이 표현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관련주의, 형식주의, 가운데가 표현주의, 표현주의와 형식주의 가운데가 절대 표현주의다. 예. 그래서 음악의 의미와 가치는 작품 안에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형식주의와의 이제 이 공통점은 뭡니까? 절대 표현주의와 형식주의의 공통점은 작품에 대한 적절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예술작품이 되게 해준 속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쪽의 차이점은 절대 표현주의는 지시적이고 비예술적인 내용을 예술의 한 부분 인정하지만 형식주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철학자 랭거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절대 표현주의 입장에서 음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음악을 안다는 것은 작가의 내면 세계를 나누고, 예. 이 음악 감상자가 작품의 느낌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두 줄은 외워야 돼. 제가 요거는 문장 청킹을 굳이 안 했거든요. 문장 청킹 하면 뭘까요? 이거 해드릴게 그냥. 예. 작내 감작 느가 대충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예. 이게 뭡니까? 예. 작가의 내면 세계를 나눈다. 감상자,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바꿀게요. 듣장느가 듣는 사람이 작품의 느낌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것도 하나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절대 표현주의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외워보시고, 심미적 경험의 특성 7가지도 외우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쭉 보시고, 다 글 읽으면은 이해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기억 2개, 고유성과 감정 수반, 그 다음에 지읒 5개. 그래서 고감, 지주직자자 뭐 이렇게 외웠는데, 아우 이거 좀 외우기 힘들었고, 뒤에 또 쭉쭉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자, 철학 끝! 박수! 기빨리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저 또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거의 최종 파트인 음악 역사로 들어갑니다. 음악 역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